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 대학생 취업 준비생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공급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종형 쉐어하우스인데요. 시중 시세보다 30%에서 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 조건입니다.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세종시 주택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박병배 과장님과 함께 이 세종형 쉐어하우스를 중심으로 주택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시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유쾌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세종인사이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어떤 업무를 하시는 어떤 분인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6년에 이제 공직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제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거쳐서 현재 세종시에서 주택과장, 건축과장 등을 역임하고 있고 약 28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어난 곳은 제가 좀 충북 영동군 최말단 리에서 네. 제가 태어났고요. 막내로 태어났고요. 제 말단 시골에서 자랐다 보니까 제가 공직에 서울에 상경을 해서 옛말에 있듯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기뻤었습니다. 네. 말이 저도 꼬이네. 괜찮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 오랜만에 듣는 속담인데 네. 그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가족들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난리 났었죠. 네. 시골에서 참 일만 하다가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제 큰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막 동네 잔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래서 저도 우쭐을 했었죠. 네. 근데 진짜 막상 서울 올라가서 보니까 7급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예.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아주 들썩들썩했던 그 분위기가 네. 설명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병배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세종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 쉐어하우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이 세종형 쉐어하우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네. 저희들 시에서 직접 메이크업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을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중가의 한 30에서 50% 수준으로 네. 임대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그 19세에서 39세를 약간 벗어나서 해당 사항은 없지만 이 소식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사실 학교 학자금 대출이든지 어떤 주거에 대해서도 좀 안정감을 갖고 어떤 그 청년의 삶을 살기는 좀 어려운데 임대 조건이 30%에서 50% 정도의 어떤 저렴하게 임대료를 낸다면 그래도 좀 생활을 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돼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그 쉐어하우스가 우리 세종 내에 있는 홍익대나 고려대, 한국영상대학 인근에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학 인근의 위치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세종시에는라든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청년분들이 위치한 데가 그 대학교 주변에 많이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마련했고 특히 저희들 여기 세종시 관내에 있는 이제 홍익대, 고려대, 그다음에 영상대가 3개가 있는데 네. 저희들이 홍익대하고 고려대는 사계동 43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상대학교는 한계동 18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동 61호의 쉐어하우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원룸 건물을 네. 리모델링해서 임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 홈마다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베란다가 분리되어 있고 그렇군요. 또 네. 내부에는 이제 침대
옷장, 그다음에 냉장고, 에어컨,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배치되어 있고요. 네. 물론 당연히 뭐 인터넷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건물마다 저희들이 이제 공동생활 커뮤니티 센터를 공간을 하나 좀 마련을 해서 청년들끼리 이제 좀 소통도 하고 네, 대화할 네. 수 있는,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좀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쉐어하우스의 그런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용 면적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궁금해요. 원룸, 투룸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쉐어하우스 크기는 각 뭐 호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8에서 네. 한 24제곱미터 31제곱미터까지 되는데 평수 따지면 한 5, 6평 정도 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혼자 살고 하기에는 뭐 충분한 게 어차피 아까 말했던 편의시설도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원룸의 크기 정도 네,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뭐 베란다들, 화장실 네. 다 구비가 돼 있고 네. 뭐 필요에 의한 뭐 침대나 옷장, 냉장고, 에어컨도 네. 있다고 들어서 네. 우리 청년들이 살기에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줄 것 같습니다. 입주해서 그 지불하는 금액은요,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비용을 내면서 살 수 있나요? 이제 타입별로 크기에 따라서 좀 상이하긴 한데요. 그렇군요. 예.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저희들이 분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달 고지서가 부과되고 있고요. 네, 네. 임대료는 이제 입주 수준 및 임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만 7천 원에서 17만 2천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계절에 따라서 뭐 사용하는 만큼에서도 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월 10만 원 정도 내외로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 청년층이 살기에는 큰 부담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부담도 좀, 부모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부담도 좀 줄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쉐어하우스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나요? 기본 2년이고요.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저희들이 그 전세를 들어가도 2년은 짧잖아요. 네. 그런데 어쩌면 10년을 보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취업 준비생들도 네. 준비하는데 급한 마음 없이 잘 준비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급되는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기존 주택을 이제 활용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어떤 수리가 또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좀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택을 할 때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 주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네. 멀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상태도 양호하고 이렇게 가능한 한 그렇게 고르라고 또 최대한 500m 이내 쪽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건물의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외부가 노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네. 기본적 가구도 다 교체를 하고요. 네네. 특히 이제 소방 시설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구비를 해서 네. 안전에 대해서 네. 위주로 좀 저희들이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녀 호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불상사를 대비해서라도 네.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균형 있게 좀 배치를 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거를 반영을 많이 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가능한 네네. 한 좀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그런 필요한 예산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조달이 됐나요? 그 매입하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는 총 사계소에 약 47억 원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12만 다 들어간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제 매입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국고부조 1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관리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관리업체한테 어쨌든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세종형 쉐어하우스 정말 들어만 간다면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입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사계동에 61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공시를 대비해서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요번에 밝힌 게 그 내용인데요. 모집 신청 기간의 신청 후에 자격 검증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예비 순번대로 차례로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네. 됩니다. 네. 지난 5월 22일에 모집 공고를 했고요. 현재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좀 청소년분들에서 많은 관심과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서 정말 우리 청년층의 초기 사회 정착이라든지 어떤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이 정책 말고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정책들도 여러 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영구 임대주택을 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시에서 직접 네. 하고 있는데요.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도담동에 행복 아파트라고 해서 1차, 2차가 있는데 그게 900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조치원에 신흥사랑주택을 해서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서 80호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이면에 사랑의 집이라고 16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곳곳에 이제 있네요. 모듈러 예. 주택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은 이제 조치원읍에 상리 상생마을이라고 31호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주택들도 모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 기간은 아니지만 매년 3월 정도에 네.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을 좀 기억해 놓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주거 복지 차원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계동의 61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 지역의 대학교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우리 최민우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인데요. 네. 이제 세종 여기 신도시 내에도 요즘에는 좀 1인 가구라든지 청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거 부담 안 하고 그다음에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타다시 생활권에 네. 방곡동에 그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이라는 200호 정도를 와. 마련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관계기관 이제 행복청이라든지 LH하고 이제 토지 공급 지침 개정이라든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잘하면은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세종시에서도 어쨌든 청년 주거라든지 뭐 기타 네. 주거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청년분들이 세종시를 경험하면 사실 떠나기 싫은 곳이기도 한데 사실 주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또 해줄 것 같거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권역의 도시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설청이나 LH에서 또 주도를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택 보급 정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행복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뭐 행복청이나 LH에서 이제 그 개발 계획을 행복청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20만 호를 건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약 12만 호가 착공돼서 추진되고요. 그 비율을 따지면 한 62.9%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5, 6 생활권의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LH하고 행복청하고 긴밀히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22년도부터 좀 주택 분양 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시민들도 그렇고 좀 아쉬워하는 면이 많았었는데 네.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합강동 쪽에 5-1 생활권 쪽에 네. 분양 공급 계획이 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은 많은 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을 맞아요. 시장님께서 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현재 지금 60%인데 지금 80%까지 좀 네. 확대하는 거를 행복청하고 좀 계속 제도 개선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그렇게 좀 80%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택 실수요자 될 수 분들이 있게. 주택 마련 기회를 높이는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사실 주변에서도 너무 세종에 머물고 싶지만, 네. 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확대가 돼서 우리 네. 시민분들 중에서 세종에 정착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이 또 도농 복합 도시이기도 한데요. 읍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주택 관련 정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농촌 지역 쪽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빈집 철거 지원 사업하고 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많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잘 아시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도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농촌에서 빈집이 많고 물론 저 세종시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그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은 동당 약 3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슬레이트가 주택이라든지 비주거 주택의 이제 지붕이라든지 벽체에 이 성면이 들어가 있는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용도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상이를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두 개의 사업 모두 네. 저희들이 지금 2차 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읍면도 내에 신청을 하셔서 네.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빈집이 보기에도 안 좋지만 또 어떤 범죄도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에도 안 좋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방치하지 마시고요. 또 시에서 이런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병배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하셨잖아요. 뭐 행정안전부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등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는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셨어요? 제가 지금 행정안전부에는 약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길게 하셨네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 건축직인 기술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주로 담당했던 건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청사, 지금 서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라든지 그다음에 대전 과천 청사 그런 그 유지 관리나 그런 것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외교부 청사 들어가 있는 광화문 옆에 있는 외교부 청사인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지방 합동화 청사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공공청사 같은 것을 건립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요. 예. 그다음에 행복청에서는 약 10년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뭐 정부 세종청사도 있고 이제 세종시청사도 있고 네. 대통령 기록관,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도 있고 성관이 소방서 뭐 이런 거 그 각종 공공청사에 대한 건립에 네. 대한 것 지금도 그걸 담당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병배 과장님의 손길이 다 닿아 있는 건축물들이네요. 네. 이제는 좀 뭐 대통령 기록관을 가거나 청사를 지나거나 시청을 지나면 박병배 과장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자격을 갖고 계세요. 이 자격은 어떤 자격이고 또 어떻게 자격증까지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공문직에 입문해서 네.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부터 그 라이센스 이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거를 따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자기 만족이고 자기 개발을 했고요. 일단 어떤 이론적인 걸로 바탕이 돼야 현실 필드에 나갔을 때 그쵸.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니까 저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네. 이게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퇴직하고 나서 필드에서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회사 같은 데서 입찰에 대한 어떤 자격에 필요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현장 대리인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네.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시공기술사는 시험이 참 어렵습니다. 네. 이제 건축 전문 분야하고 공정관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400분을 4개 분야에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요. 그 압박감이 크네요. 400분. 네.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 이 네. 논술형이고 단답형도 있지만 단답형은 한 과목이고요. 네. 나머지 3과목은 논술형으로 써야 되거든요. 힘드네요. 그러면 그걸 네. 주어진 시간 내에 쓰려고 하다는 막 머리에 끝나고 나면 머리가 찡찡하고 몸살이 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참 어렵게 취득을 했는데요. 네. 제가 독학을 하다 보니까 예. 7번 필기에서 떨어지고 네. 면접도 2번에 떨어졌어요. 참 네. 이게 더구나 이게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위주로 하는 거다 보니 공무원은 잘 안 붙여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좀 혹시 이런 라이센스를 구매하신 분 있으면 꼭 학원을 좀 다니고라. 저는 독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물론 배우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학원이나 그런 인터넷 강의나 그런 데서는 이 답안지 작성하는 스킬 같은 거를 좀 배울 수 있는데 그렇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놓쳤기 때문에 네. 많은 시간이 좀 소요를 됐는데요. 네.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라면 근데 7번 떨어졌으면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7.8기를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하셨어요?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거나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한번 계속 도전을 해봤고 네네. 결국은 취득을 하게 됐고 혹시 저같이 라이센스를 준비하시는 청소년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네네. 요즘에는 이제 청년분들도 취업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가능한 한 많이 갖추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학교가 자기가 본인이 전공하는 분야든 아니면은 의외로 관심 있는 다른 분야든 네. 진짜로 기본적으로도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어차피 자기 PR 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야 또 어차피 능력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인재를 청량하시니까 네네. 어렵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서 네. 그렇게 좀 도전해서 그 나이에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도전 정신이 좋지 않습니까? 좋죠. 네. 머리도 잘 돌아갈 때고 그렇죠. 예. 체력적으로도 또 어떤 힘이 있을 때고 우리 박병배 과장님이 삶에서 나온 어떤 조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2018년도에 행정시 복합도시건설청에 있다가 네. 세종시로 왔는데 네. 이제 세종시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과라는 데만 있었습니다.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과에서 인구 건축과와 유입으로. 네. 주택과와 건축과가 분리가 되다 보니 그렇군요. 이제 주택과가 생기면서 주택과장으로 제가 제안을 받게 돼서 오게 되었고요. 네. 이제 저희 공직생활 중에 한 20년간을 중앙부처에서 저는 이제 생활을 했고 네. 이제 남은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지자체도 조금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지역 어떤 그런 직원들도 그렇고 네. 또 이게 좀 끈끈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예. 한정이 좀 이렇게 되면서 예. 좀 끈끈함이 있군요. 예,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있죠. 좀 네. 술로도 풀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떤 중앙에 했던 나름대로의 그 공직생활 경험이 네. 아무래도 중앙에서는 이제 좀 시야가 넓게 있는 폭넓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종시의 업무 정책을 펼치면서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직 생활에 많은 그 길었던 경험들이 지금 업무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박병배 과장님을 위해서 신청곡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오늘 우리 세종 인사이드의 청취자분과 만나게 되게 돼서 무척 기쁘고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신청하고 싶은 노래는 이제 최성수 씨의 동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박병배 과장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세종에 많은 애정을 갖고 우리 세종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종시의 주택을 총괄하고 계시는 박병배 과장님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택이 자산의 관점보다는 삶의 공간으로 또 더 가치 있게 이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박병배 과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최성수의 동행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